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화학물질 사고가 지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드렸고요. 특히 2015년 저 표에 보면 저 상반기에 77건이 벌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폭스바겐 문제 이상으로 주로 화학물질 사고는 특히 전 시민들이 그 대상이 되는 데다가 또한 사회적 약자일수록 많이 취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이번 국감 때, 확감 때 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환경청하고 방재센터하고 안전원 지자체 이렇게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하는 곳이 4개 기관으로 늘었어요. 이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반기 화학사고 중 10건은 특히 환경청 방재센터 안전 어느 곳도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환경청의 경우 화학사고 대응 장비의 평균 19.4%가 유통기간을 초과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강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경우가 30%가 넘습니다. 사실은 화학사고 대응 장비의 특성상 이렇게 이 유통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이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아마 해결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해결이 덜 된 게 아닌데요. 저도 이거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장들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학물질 사고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화학물질 안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 안전원이 화학물질 사고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만들어진 것은 뭐 당연히 환경부 장관님은 아실 터이고 그런데 사고 대응 인원 14명도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 9명이 비정규직이에요. 화학물질 사고는 그 특성상 사실은 정규 인원을 뽑아서 그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해야만 이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비정규직으로 구성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정원 뭐 처음 확보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확보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까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문제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 문제를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확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환노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노위 심의 과정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예산으로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예산으로 올려줘야지 그나마 통과를 시킬 수 있고 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회에서 얹히면 예결위에서 다 잘려요. 그럼 올리셔야죠. 적어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장님들이 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응이 잘 안 되는 게 예산 문제가 1순위입니다. 해결합시다. 국민들한테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화학물질 사고가 많아지고 있고요. 적어도 아무리 박근혜 정부일지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세월호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화학물질 사고까지 예산 배정을 안 한다? 이건 제가 예산 심의 때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확실히 보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대응체계에서 10건 단 한 기관도 출동을 하지 않은 것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건 중에 2건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두 건은 출동 중에 사고가 종료가 됐습니다. 두 건은 실험실에서 사고 났거나 농가 보일러에서 등유가 나오는 등 아주 경미한 사고라서 출동을 안 했고요. 이런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10건은 출동이 단 한 건, 단 한 기관도요. 확인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종료됐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한 것이죠. 환경청도 방재센터도 안전원도 아무도 출동을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러면 이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출동을 안 하고.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미한 사고에 현장 출동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한데 현장 출동해서 거기 가 있으면 다른 데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쪽으로 출동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미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화학물질 사고의 특성상 경미할지 안 할지는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을 하듯이 지자체의 권한이라도 좀 더 강화해서 그러면 그렇게 출동 안 할 거면 지자체 내의 권한이라도 강화해서 정보를 숙지하고 적어도 말초 신경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라도 좀 일부 조항이라도 조속하게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환경부에서 반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자체의 권한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기관은 출동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사고가 안 나면 경미한 사고였으니까 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 환노위에서 법안 다룰 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어찌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있잖아요. 2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산재로 사람들이 죽고 산재의 일부가 또한 화학물질 사고예요.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 문제를 삼았었던 그 경우는 4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겹쳐서 죽었어요. 1명 들어가고 또 1명 들어가고 또 1명 들어가고 또 1명 들어가서 4명이 직사를 한 케이스예요. 이 경우 산재이기도 하고 화학물질 사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산재는 잡히지 않고 화학물질 사고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배정하고 기간도 늘리고 근데 비정규직이고 예산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 안전원이 화학물질 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로 만들어진 것은 뭐 당연히 환경부 장관님은 아실 터이고 그런데 사고 대응 인원 14명도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 9명이 비정규직이에요. 화학물질 사고는 그 특성상 사실은 정규 인원을 뽑아서 그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해야만 이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비정규직으로 구성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정원 처음 확보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확보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까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문제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 문제를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확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환노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노위 심의 과정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예산으로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예산으로 올려줘야지. 그날 우선 첫 번째로 전반기 화학사고 중 10건은 특히 환경청 반재센터 안전 어느 곳도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환경청의 경우 화학사고 대응 장비의 평균 19.4%가 유통기간을 초과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강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경우가 30%가 넘습니다. 사실은 화학사고 대응 장비의 특성상 이렇게 이 유통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이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아마 해결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해결이 덜 된 게 아닌데요. 저도 이거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장들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학물질 사고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화학물질 안전원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화학물질 사고가 지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드렸고요. 특히 2015년 저 표에 보면 저 상반기에 77건이 벌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폭스바겐 문제 이상으로 주로 화학물질 사고는 특히 전 시민들이 그 대상이 되는 데다가 또한 사회적 약자일수록 많이 취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이번 국감 때, 확감 때 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환경청하고 방재센터하고 안전원 지자체 이렇게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하는 곳이 4개 기관으로 늘었어요. 이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동 중에 사고가 종료가 됐습니다. 2건은 실험실에서 사고 났거나 농가 보일러에서 등유가 나오는 등 아주 경미한 사고라서 출동을 안 했고요. 이런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10건은 출동이 단 한 건, 단 한 기관도요. 확인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종료됐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한 것이죠. 환경청도 방재센터도 안전원도 아무도 출동을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러면 이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출동을 안 하고.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미한 사고에 현장 출동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한데 현장 출동해서 거기 가 있으면 다른 데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쪽으로 출동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미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화학물질 사고의 특성상 경미할지 안 할지는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을 하듯이 지자체의 권한이라도 좀 더 강화해서 아마 통과를 시킬 수 있고 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회에서 얹히면 예결위에서 다 잘려요. 그럼 올리셔야죠. 적어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장님들이 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응이 잘 안 되는 게 예산 문제가 1순위입니다. 해결합시다. 국민들한테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화학물질 사고가 많아지고 있고요. 적어도 아무리 박근혜 정부일지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세월호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화학물질 사고까지 예산 배정을 안 한다? 이건 제가 예산심의 때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확실히 보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대응체계에서 10건 단 한 기관도 출동을 하지 않은 것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건 중에 2건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2건은